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홍승규 DS 인터페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딥시크에 관한 내용이고,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학습은 3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프리트레이닝, 두 번째,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학습을 사용한 파인 튜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딥시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에서 개발한 모델로 25년 1월에 발표한 딥시크 R1이 크게 화제가 됐던 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던 모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의 O1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며 어, 실제로는 이 딥시크의 이전 버전이 V3 모델을 강화학습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딥시크 V3는 그 한 달 이전인 24년 12월에 발표된 모델로 이 딥시크 R1의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총 14.8쪽의 토큰을 학습을 했고, 어, 주요 공원으로는 Mixture of Experts, Multi-Head Latent Attention, Multi-Token Prediction을 사용한 GPU 메모리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원인 Mixture of Expert는 이 모델에 주어지는 입력에 따라서 이 모델에 주어진 입력의 토큰마다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hat is 1 plus 1 물음표라는 입력이 모델에 주어지면은 숫자만 담당하는 파라미터, 숫자만 담당하는 파라미터만 활성화가 되고 뭐 동사라든지 혹은 이런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이런 분장 기호 같은 거를 담당하는 이런 파라미터만 활성화가 되어서 보다 더 GPU 사용량을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은 어, 어텐션 메커니즘 과정에서 꼭 필요한 키밸류 데이터를 압축하여 추론 시 필요한 GPU 메모리를 감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GPU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감소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로 엔비디아 GPU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비용 또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 LLM에서 사용하던 멀티헤드 어텐션과의 차이점은 기존 멀티헤드 어텐션은 모든 키밸류 데이터를 저장했던 거와 반대로 딥시크의 MLA는 중요 데이터만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이에 따라서 문맥이, 문맥이 길어지, 문맥이 길어져도 그 토큰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50% 이상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로 이 문맥이 길어도 일정한 변산 속도를 유지를 했으며 실제로 이제 저사양 GPU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그 표가 딥시크 V3 보고서에 언급된 이 모델 GPU 사용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H800 GPU를 한 2000개 이상 돌렸다고 하고요. 총 한 5.5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8, 90억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헌인 멀티 토큰 프리딕션은 원래 이 언어 모델은 다음 토큰 하나만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딥시크 V3에서는 멀티 토큰, 여러 토큰을 동시에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 토큰 예측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 이제 연산 속도, 추론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존 뭐 QN이나 라마 같은 오픈 소스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GPT나 클루드와의 성능 비교에서도 이 딥시크 V3 모델이 어느 정도 대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딥시크 R1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딥시크 R1 모델은 이 V3 모델을 기반으로 강화학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딥시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딥시크 R1 제로는 순수하게 강화학습만 사용한 모델이고, 딥시크 R1은 콜드 스타트라는 과정을 추가를 한 모델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 순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딥시크 V3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강화학습만 수행을 한 것이 딥시크 R1 제로가 되겠고요. 어, 이 강화학습을 수행하기 전에 약간의 어떤 사람이 만든 데이터셋으로 먼저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강화학습을 수행한 것이 딥시크 R1 모델이 되겠습니다. 각 모델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R1 제로는 처음 맨 첫 장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렸던 LLM의 학습 과정에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는 두 가지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큐러시 위어드로 응답의 정확도를 평가를 하고 두 번째 포맷 위어드는 추론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개발자들은 아주 신기한 것을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모멘트라고 하여서 모델 스스로 자기 답변을 검증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이 답변을 한 답변 중에 스스로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아하 모먼트가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답변을 해왔던 거를 다시 되짚으면서 추론을 계속 수행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 및 응답 길이까지도 동시에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R1 제로의 문제점은 이 강학습 단계에서 초기 단계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것과 이 모델 자체가 추론만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과 언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답변에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강화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약간의 소량의 COT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를 스타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동시에 이제 언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추가를 해서 총 3개의 보상 체계를 통해 이 딥시크의 R1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존의 상용 오픈 AI나 뭐 클루드와 같은 기존 상용 모델 가장 최신의 모델과 비교해서도 뭐 대등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 딥시크의 강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R1으로 생성한 80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작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지식 전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R1 모델의 더 작은 모델의 지식을 전이했을 때 기존 모델보다 그 성능이 크게 향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모델의 장점은 모델 학습 방법 그리고 가중치를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는 점 그리고 MLA 등을 사용한 GPU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을 감소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디스틸레이션을 통한 소형 모델에서의 높은 추론 능력도 부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 다국어 지원이 개선 필요하고 어, R1 모델이
네, 강학습 이전에 수행한 콜드스타트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공개된 바가 없고, 특히 이 딥시크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공개한 결과의 신뢰성에 좀 어,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딥시크의 어, 퍼블리시 된 이후로 아주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어, 논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이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이 LLM이 보통은 윤리적이고 뭐 어떤 민감한 예를 들면 뭐 화염병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그런 질문의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어, 이 딥시크의 경우에는 50여 개의 프롬프트가 모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델 성능과 보안의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국 관련의 민감한 질문은 검열을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딥시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